자, 좀 쉬었나요? 자, 이제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자, 좀 전까지 우리가 이제 벡터와 관련된 거, 뭐 힘의 합성과 힘의 분해와 관련된 얘기를 했죠. 자, 지금부터 이제 알짜임과 관련된 얘기 자, 시작할 텐데 준비됐나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성분 벡터, 두 힘의 성분별 합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서요. 자, 보겠습니다. 벡터 AB가 X축과 이루는 각도를 각각 A, B라고 라면 각 성분 벡터는 다음과 같아. 자, 먼저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의 성분 벡터 X방향 같은 경우에는 AX와 BY가 되겠죠. BX가 되겠죠. Y방향의 성분 벡터는 어때요? BY, AY.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합성 벡터의 이 크기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각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각 성분 벡터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는 뭐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조금 시간 줄 테니까요. 오른쪽 확인 문제 몇 번부터 4번, 5번 두 확인 문제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시간을 좀 더 줄까요? 시간을 좀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자, 그러면 문제, 확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 나와 같이 크기가 F로 같은 두 힘이 한 점에, 잠시만요. 두 힘이 한 점에 나란하지 않게 작용하고 있을 때 합력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크기가 같은 두 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두 힘의 사이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각이 차이가 나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똑같이 한번 이동시켜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동시켜서 그리고 얘를 한번 이동을 이렇게 시키고요. 그리고 그려볼까요? 그리기 버튼에서 색깔을 좀 바꿔서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이렇게 합성한 화살표를 잠깐 빼낼게요. 그리고 또 한번 화살표를 그려볼까요? 똑같이 이렇게 그려서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요. 이동시키겠습니다. 이동시켜서 얘를 위로 이렇게 가고 얘를 이렇게 가서 사이 대각선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요. 한번 옮겨볼까요? 딱 옮겨봐더라도 지금 어떤 화살표의 길이가 길어요? 그렇죠? 가죠? 즉 다시 말해서 같은 크기의 두 힘이 한 물체에 서로 다르게 작용할 때 사이각이 사이각이 작을수록 뭐는 커진다? 그렇습니다. 합력의 크기는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래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넘어갈까요? 그림과 같이 크기가 F로 같은 두 힘이 몇 도의 각도로 작용하고 있다. 90도의 각도로 작용하고 있다. 두 힘의 합력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두 힘의 무엇을? 합력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서로 다른 두 비스듬하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뭐 그려야지요. 평행사 변형을 그려보면
그래서 이동시키겠습니다. 이동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요 이게 어떻게 되죠? 여기도 F고 여기도 F면 요 녀석은 루트 2F 제곱이 되니까 결국 F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합력의 크기는 F 루트 2 뉴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 지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 카톡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올리게 되는데 뭐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지개 한번 좀 더 이렇게 기지개도 좀 피시고요. 집에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할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지루함을 극복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노하우를 좀 길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3페이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내용이 무슨 힘 구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알짜 힘 구하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알짜 힘 구하기. 자 알짜 힘과 관련해 가지고 한 물체의 둘 이상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그 둘 이상의 힘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준다? 알짜 힘이다. 한 물체와 한 물체의 두 가지 이상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그 두 이상의 힘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을 뭐라고 한다? 알짜 힘이라고 하고요.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을 힘의 합성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빗면에 놓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좀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비스듬하게 생긴 빗면에 물체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물체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운동하면서 내려오겠죠. 왜 운동할까요? 힘을 받아서. 즉 알짜힘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알짜힘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누군가가 밀어주지도 않았는데도 어떻게 알짜힘이 아래로 작용하는지 하나씩 좀 찾아보자는 얘기죠. 자 먼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중력이 이렇게 작용할 건데 이 중력은 지면과 뭐예요?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중력과 지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 중력 하나의 힘을 분해를 좀 해볼게요. 자, 두 힘으로. 근데 그 두 힘이 몇 도로 이루어야 된다고요? 90도로 이루게.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이 빗면과 수직을 이루게 하나의 힘으로 나누고 하나는 빗면과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으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 두 힘을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합성해도 하나의 이 중력이 그려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자 먼저 이 빗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체가 이쪽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물체가 빗면을 누르는 힘만큼 빗면도 물체를 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빗면도 이렇게 밀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미는 힘과 물체가 누르는 힘이 두 힘이 평형 상태라 상쇄돼서 알짜 힘이 0이 돼버려요.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남는 힘은 뭐밖에 없다. 빗면과 나란한 이 힘밖에 없고 이 힘에 의해서 물체가 빗면을 따라 내려간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하나씩 좀 볼게요. 일단 수직항력과 그 분해된 힘이 평형을 이루어서 상쇄돼서 없어진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 이 화살표의 이 힘의 크기인데 선생님이 뭐 괜히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요 화살표의 요 녀석을 평행 이동을 좀 시켜보면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평행 이동을 시켜보면
그렇죠. 요 녀석이죠. 요 녀석. 왜? 벡터는 평행 이동시켜도 방향과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힘의 크기를 알고 싶으면 요 녀석을 우리가 찾아도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은 삼각함수를 가지고 얘기하면 사인 뭐예요? 세타죠. 빗면분의 높이니까. 이 녀석은 사인 세타죠. 그러면 요 중력에 대한 사인 세타 값이니까 중력은 mg죠. mg 사인 세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빗면에 있을 때 빗면을 타고 나란한 방향으로 물체에 알짜힘이 작용하고 이때 알짜힘의 크기는 mg 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가 세타죠. 여기가 세타고 좀 삼각형을 좀 연장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린다면 자 얘가 세타죠. 얘가 세타고 이게 전체가 몇 도예요? 90도죠. 그럼 얘는 몇 도예요? 그렇죠.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뭐죠? 90도죠. 그래서 여기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세타 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타 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 세타 값과 여기 세타 값은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사인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잖아요. 사인 세타가 90도에 가까울수록 점점 커지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빗면의 기울기가 완만한 것 경우보다 빗면의 기울기가 급하게 되면 빗면을 따라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사가 크면 클수록 더 빠르게 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mg 사인 세타. 자, 이 세타, 이게 세타일 때 mg 사인 세타의 크기로 빗면을 따라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보시면 빗면과 나란한 방향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빗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 수직인 방향과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수직항력은 서로 뭐하다? 같다. 같아서 상쇄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쓴 내용들 좀 지우고요. 아래쪽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같은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 F와 수직항력이 힘의 평형을 이루므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 F와 수직항력이 요 녀석과 수직항력이 무엇을 이루므로 평형을 이루므로 우리가 평형에 대해서는요 물리학 원시간에도 했지만 한 물체에 서로 다른 두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힘의 크기가 서로 같을 때 두 힘은 평행 관계에 있다라고 해요. 이때 중요한 점은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평형을 이루므로 자,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고요. 힘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그래서 평형을 이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빗면에 놓여 있는 물체에 작용할 알짜힘은 몇이다? 어떻게 써주면 됩니다. 얘가 평형을 이루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얘밖에 없는 거죠. 이 녀석은 뭐라고요? mg 사인 세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체의 가속도, 뉴턴의 운동 제2법칙 F는 ma에서 F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mg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죠. 자, 이게 뭐랑 같다? 그렇습니다. ma랑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ma랑 같으니까 mm 지워주면 가속도는 뭐가 돼요? g 사인 세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써볼까요? 여기서 mg 사인 세타 mm 지워주면 g 사인 세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빗면을 타고 내려오는 녀석은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데 가속도가 생긴다는 얘기는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인데 그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이 크면 클수록 얘가 빨라지는 비율이 더 커진대요. 그런데 지구상의 중력 가속도는 거의 일정하다고 봤을 때 이 세타의 이 각도가 크면 클수록 가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빗면을 타고 내려오는 물체의 가속도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자, G값을 크게 하면 돼요. 즉 지구의 중력보다 더 큰 행성으로 가면 같은 조건일 때도 더 빠르게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 속도의 변화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구에서 한다면 세타 값의 크기에서 빗면의 기울기를 크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내용이 어려워지는 건 같기는 한데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한 번 듣고 또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또 생기는 것 같네요. 그 다음 내용 볼게요. 마이크에 작용하는 알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에 작용하는 알짜힘 해가지고 지금 마이크가 두 개의 줄에 의해서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두 줄에 의해서 어디에? 천장에 매달려 있어요. 어, 줄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텐션이라고 그래요. 텐션. 그래서 이제 T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줄에 작용하는 힘 TA, 오른쪽 줄에 작용하는 힘 TB, P에 매달려 있는 이 P점에 매달려 있는 줄에 작용하는 힘을 T, 그리고 각각의 줄이 벽면과 이루는 각도가 알파, 베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줄은 몇 도? 9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고요. 중심에 선을 그었을 때 붉은 선과 TA 줄, 요 줄이 이루는 각도가 베타, 붉은 선과 오른쪽 줄이 이루는 각도가 알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왜 알파고 왜 베타예요? 한번 그려볼까요? 왜 그런가? 한번 쭉 중심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요. 어, 일단은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요 각도, 요 각도는 이게 몇 도예요? 90도죠? 90도이기 때문에 요 녀석은 90도 마이너스 베타예요. 반면에 왼쪽에 있는 요 녀석은 얘가 90도라고 했을 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니까 90도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고, 이게 몇 도예요? 180도. 예, 잘못 썼죠? 180도라니. 지우겠습니다. 뭔가 좀 잘못됐죠? 이 세 내각의 합이 180도고요. 이게 이제 뭐가 된다고요? 90도 마이너스 알파죠. 그런데 이 두 줄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래요? 90도래죠.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한 각도가 90도예요. 90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90 마이너스 베타가 몇 도이다? 90도이다. 그럼 90, 90 하나 지워지죠. 그럼 여기서 90 마이너스 알파는 얘를 오른쪽으로 이항해주면 베타가 되죠. 그럼 얘가 베타예요. 그리고 반대로 90 마이너스 베타 요 녀석을 오른쪽으로 이항해주면 알파가 되죠. 그래서 알파예요. 그래서 이 줄 사이에 왼쪽은 베타, 오른쪽은 각이 알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요 점에는 세 힘이 동시에 작용한대요. 왼쪽에 있는 줄이 당기는 힘, 오른쪽으로 줄이 당기는 힘, 마이크가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려는 힘 때문에 당기는 힘이 세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P점이 그런데 정지해 있대요. 우리 2학년 때부터 배웠죠. 정지하거나 등속 직선 운동하기 위한 조건은 알짜 힘이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했을 때 몇이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써줘야 되죠? 알짜 힘이죠. 알짜 힘이 0이어야 한다. 4. 새 힘 T, TA, TB는 힘의 평형을 이루므로 장력의 합력은 물체의 뭐와 같다? 요 장력의 합력은 새 힘, 장력의 합력, 이 새 힘, 모든 힘의 합력은 뭐와 같다? 그렇죠. 마이크의 무게. mg가 뭐예요? 마이크의 무게예요. 마이크의 무게의 크기와 같고 방향은 뭐가 돼야 돼요?
반대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력의 합력은 뭐와 같다? 그렇습니다. 물체의 무게와 같다.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아무튼 여기에 있는 장력이 다 합력을 구했을 때 그게 물체의 무게와 같아야지 R자임이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좀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워보서 한번 보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금 TA와 TB를 합했을 때, 합성했을 때 그 힘의 합력이 누구랑 같아야 돼요? 이 합력이 누구랑 같아야 돼요? 요 녀석과 같아야 돼요. 이 두 힘의 합력이 요 녀석과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만 이게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TA 값과 TB 값을 한번 구해보면 TA는 이거죠. TA는 여기 있는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을 그대로 이동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요 녀석을 뭐라고?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이 누구랑 평형이죠? 여기 있는 이 힘 T랑 평형이죠? 그럼 요게 크기가 T예요, T. 그렇죠. 그러면 요 오른쪽 화살표, 요 직각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크기는 삼각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T 사인 뭐가 돼요? 알파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요 녀석 TB 이거는 TA에 해당하는 거고 TB에 대한 성분 벡터는 T 코사인 알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이렇게 TA와 TB 값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TA는 mg 사인 알파다. 왜냐? T가 뭐예요? 이 줄을 잡아당기는 장력의 크기는 마이크의 질량과 무게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mg 사인 알파, 얘는 mg 코사인 알파, mg 코사인 그렇죠, 알파,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이 녀석은 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사인 알파는 뭐라고 쓸 수 있죠? t 어때요? 이쪽에 있는 삼각형으로 봤을 때, 이쪽에 있는 삼각형으로 봤을 때는 이 사이각이 베타이기 때문에 t 코사인 베타라고도 써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mg 코사인 베타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를 뭐라고 써줄 수 있어요? mg 코사인 베타라고도 써줄 수 있어요. 아래쪽은 이 녀석은 mg 사인 베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 확인 문제 6번이죠. 확인 문제 6번 여러분들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페이지에 있는 확인 6번 문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천장에 줄 A와 B, 줄 A와 B를 연결하여 무게가 100N인 물체를 매달아 놓은 모습이다. 줄 A는 천장과 60도의 각도, B는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다. 줄 A와 줄 B에 걸리는 힘, 장력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게가 100N이라는 얘기는 아래쪽으로 물체가 100N의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얘가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각각의 줄에 이 100N의 물체를 줄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고 이 두 줄이 뭐하는, 그렇죠? 이 두 줄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한번 볼까요? 힘의 합력이, 아이고 평행사변형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좀 조금 그림이 그런데요. 힘의 합력 그려볼까요? 이 힘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선생님이 잘 그렸으면. 조금 수정할게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아무튼 잘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이 두 힘의 합력이 누구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 두 힘의 합력이 물체의 무게랑 이렇게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 뭐 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가 30도니까 더 얘기 안 할게요. 여기가 몇 도예요? 그렇죠. 30도가 되겠죠. 여기가 60도니까 요 사이각이 몇 도가 돼야 돼요? 60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먼저 TA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100N이죠? 평형이 되는 힘이 100N, 이 힘이 100N이니까 같으니까 100N 곱하기 이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이게 몇 도예요? 60도의 높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TA가 되겠죠. 그러면 사인, 그렇죠, 60도예요. 사인 60도면 2분의 루트 3이니까 TA는 50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B는 코사인 몇 도예요? 60도가 되겠죠. 그럼 100, TB는 100뉴턴 곱하기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니까 몇 뉴턴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50뉴턴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개념만 조금 확인한다면 여러분들 뭐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줄에 의해서 당기는 힘 TA와 TB의 합력이 위쪽에 있는 이 화살표예요. 그리고 마이크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는데 이 두 힘과 마이크에 의해서 작용하는 이 힘이 서로 같아야 돼요.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원리로 물체 100N의 무게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줄이 합력, 줄에 작용하는 합력이 100N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100N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4페이지 보시면 암벽을 등반하는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볼까요? 선생님도 옆에다 교과서를 좀 두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암벽 얘기 나오는데 교과서 19페이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암벽에 이렇게 줄을 매달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등반하는 사람의 작용하는 알짜 힘과 관련된 건데요. 잠깐 정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사람 지금 정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정지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줄을 잡아당기 손으로 줄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력이 사람을 아래로 당기고 있고요. 그리고 발로 바위를 이렇게 미는 반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수직항력 N이 생기는데 사람이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모든 힘을 합했을 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씩 볼게요. 줄이 당기는 힘 T와 바위가 받치는 힘 N의 합력이 누구의 크기? 한번 해볼까요? 그려보면 되죠. 뭐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평행사변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쭉 이동하고 쭉 이동했을 때 자, 어떻게 그려지나요? 어떻게 그려지나요? 이렇게 그려져요. 합력이. 이렇게 합력이 그려지는데 이 힘과 이 힘이 같아야 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중력과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서로 뭐다?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합력은 몇이다? 0이다. 그럼 여기다 몇이다? 0이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이때 T와 N은 크기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요. 그럼 M, G예요. 중력의 크기랑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방향이 뭐예요? 반대예요. 그럼 여기다가 방향은 반대 이렇게 써요? 방향은 반대라는 말, 뭐 미국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여기다 방향은 반대? 못 알아듣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서로 약속했어요. 방향이 반대일 경우 이 앞에다가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g라는 얘기는 두 합력의 방향은 얘죠. 이 합력의 방향이 얘랑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온라인 수업 첫 번째 날인데 벌써 이제 두 번째 제 2강에 대한 내용도 마쳤네요. 자, 잠깐 쉬었다가요. 10분 후에 세 번째 시간 제 3강 돌림힘에 대한 내용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테지만 자, 기운 내고 물 한 컵 먹고 자, 다시 책상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